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시네탑 스토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네탑은 현재 3부까지 나온 상태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가 된 웹툰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해 드렸었는데요. 시네탑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밤이죠. 그리고 네이버의 3대 악녀라고 불리우는 그중 한 명인 라헬. 이 라헬이 시네탑의 가장 악질인 캐릭터로 현재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시네탑의 주인공이 밤이 아니라 라헬이었다면 우리는 이 라헬을 진정 악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네탑의 스토리를요, 밤의 관점이 아니고 라헬의 관점에서 한번 스토리를 진행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라헬이 왜 밤을 배신하고 왜 그렇게 밤에게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일명 시네탑, 만약 라헬이 주인공이었다면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어두컴컴한 한 동굴에 이곳에는 한 아이가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밤이라는 산의 아이였죠. 밤은 항상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프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이런 상태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앞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로 라헬이라는 소녀가 밤이 있는 동굴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밤은 살아있는 인간을 처음 보게 되죠. 라헬은 밤을 만나고 나서 라헬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밤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밤이 듣는 말, 밤이 보는 글, 밤이 느끼는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그렇게 라헬은 밤의 하나뿐인 친구이자 선생님, 등대, 빛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밤의 전부가 바로 라헬이 되어버리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라헬은 이런 밤을 위해서 자신의 꿈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하늘과 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라헬은 탑의 끝에 올라가서 하늘과 별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밤에게 해줘요. 근데 밤의 대답은 늘 관심 없다였죠. 라헬의 꿈이 뭐든 자신은 라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위주였기 때문에 늘 관심 있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라헬은 꾸준하게 자신의 목표 그리고 꿈에 대해서 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지하게 라헬이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밤의 대답에 라헬은 늘 항상 실망하고 답답해했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밤은 매번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라헬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이 어두운 곳에서 늘 혼자 있는 쓸쓸한 밤을 위해서 라헬은 꾸준하게 밤과 놀아주곤 해요. 허나 라헬은 밤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죠. 자신의 꿈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 한 명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라헬이 떠나려고 하면 밤은 늘 섭섭해했고 헤어지기 싫어했죠. 늘 라헬과 함께이고 싶었던 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밤을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혼자가 되는 밤이었고요. 그렇게 될 때마다 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다시 쓸쓸해지곤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탑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밤에게 말을 해요. 밤은 라헬의 꿈보다는 자신이 또 혼자가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라헬이 가지 않기를 원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라헬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잊으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밤은 라헬을 잊게 되면 또다시 혼자가 되기가 싫었기 때문에 라헬을 보내주기가 싫었어요. 차라리 라헬을 따라서 탑 내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까지 라헬과 떨어지기가 싫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탑 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바로 책에서만 보던 탑을 오르는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탑의 요정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라헬이 기다리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라헬이었죠. 뜬금없이 내가 아니라니. 바로 탑이 기다리고 선택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제껏 탑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꿈을 키워 나왔겠죠. 근데 정작 돌아오는 말은 당신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잖아 라는 말뿐이었고 게다가 라헬을 보고 추악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겨우 탐내로 들어왔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말뿐인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라헬이었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 요정은 하나의 테스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준 테스트는요, 이제 막 탑으로 들어온 새내기 라헬에게는 말도 안 되는 테스트였어요. 저 거대한 괴물을 피해서 물속에서 검정색 공을 터뜨리면 되는 테스트였는데
있는데, 라헬은 이 테스트를 받자마자 이 테스트를 주는 이유가 자신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렸겠죠.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서 막 소리도 쳐보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이 요정은 그냥 냉담할 뿐이었습니다.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이렇게 겨우 탐내로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첫 발자국을 내밀 수 있었는데, 겨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이 무산이 되는가 싶었던 라헬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라헬 말고 또 누군가 탐내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요정입니다. 라헬에게 준 기회는 물 건너갔으니 멀리서 지켜보기나 하라는 요정이었고요. 그래서 구석에서 구경하게 되는 라헬입니다. 라헬의 뒤를 이어 탑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밤이었어요. 라헬은 그렇게 요정과 밤의 대화를 지켜보게 되는데, 요정은 밤에게 라헬에게 줬던 테스트를 똑같이 제안을 해요. 그런데 밤은 라헬이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잠시 고민하더니 끝내 그 괴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겠죠. 라헬은 이런 밤을 보고 밤이 죽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막 가지 말라고 외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렇지만 라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밤은 그 괴물을 쓰러뜨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탑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밤은 하이랭커인 유리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은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밤은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탑이 요정이 말해요. 밤은 테스트를 제안했을 때 도전을 했고 라헬은 포기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라헬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탑을 오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련된 책도 읽고 꿈을 키워왔는데, 밤은 탑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탑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왜 자신이 아닌 밤이 선택된 사람이냐는 거였죠. 그 순간 자신의 꿈을 빼앗은 것이 바로 밤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버려요, 라헬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탑 과거 회상 부분에서 지켜본 라헬 위주의 스토리예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라헬이 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뭐 라헬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면 저도 신의 탑을 처음 봤을 때 라헬이 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질투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생각이 좀 달라요. 과거 회상씬만 본다면 라헬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제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딱 떨어지는 비유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해봐 드려볼게요. 자, 현실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이돌 지망생이었다고 칩시다. 네, 뭐 아이돌 지망생이 아니어도 되고 뭐 자신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달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저는 아이돌 지망생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이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내 꿈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이돌 지망생이 된 걸 테고,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 뭐 조언 등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습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자신에게는 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별다른 꿈은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저를 잘 따라요. 뭐 제가 하는 말, 뭐 제가 하는 행동,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싶어하고 막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뭐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의 등대 역할을 해주죠, 제가. 그러면서 내 꿈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밤에게 말을 해요. 근데 밤은 전혀 제 꿈에는 관심이 없어요. 뭔 헛소리냐, 밥이나 먹자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밤은 그냥 저랑 놀고 같이 있고 뭐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전 답답하죠. 내 꿈을 공유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라면 공유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돌 지망생 오디션 날짜가 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드디어 오디션 날짜가 왔다, 나는 오늘 오디션을 보러 갈 거다 막 이러는데 밤이 가지를 못하게 해요, 저를. 만약 제가 제 꿈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저와 멀어지는 것이 싫었던 밤이기 때문에 저를 말리는 거겠죠. 근데 전 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근데 밤이 그럼 자기도 따라가겠대요. 제가 가는 곳 어디라도 따라오겠다고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근데 정작 오디션을 보러 갔더니 저는 탈락이 돼요. 저는 아니래요. 근데 밤은 붙어요. 아이돌에 1도 관심이 없었던 밤이 기획사에서 찾고 있던 인재래요. 그럼 저는 분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뭐 연습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찾아보고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나는 정작 선택이 안 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연습도 안 하고 이런 밤이 선택이 되면 분하죠. 막 고민이 되겠죠. 왜 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밤이 재능충이구나, 그렇다면 밤을 도와줘야겠다, 약간 서포트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물론 없다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질투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본인의 꿈에 있어 그 어떤 사람도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진짜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인정하고 조연과 엑스트라의 삶을 걷는 사람은 있지만 처음부터 조연과 엑스트라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라헬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샀습니다.
과거 해상 부분이 나올 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고요. 지금은 현재 2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네탑 웹툰을 몇 번이고 정주행을 해봤는데 이 과거 해상신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 해상신만 놓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라일은 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의 유형, 그러니까 현실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요, 저는 라일을 굳이 욕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틀리다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 해상신만 놓고 본다면 라엘은 악녀 쓰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요, 그 이후에 스토리 역시도 라엘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저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로 듣는 웹툰 들려주는 채널 레드진생이었습니다.